여러분, 현대차의 기적이라 47년 만에 이것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자동차 판매량 세계 순위 3위 달성했습니다. 3위. 이야, 진짜 대단하죠. 대한민국 땅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22만 제곱미터인가요? 땅덩어리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예.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서 말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 3위에 도달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예. 포니 자동차 생산하고 나서 47년 만에 완전 기적을 이룬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이거 어마어마한 실적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1위는 자동차 토요타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에 1048만 3천 대를 팔았죠. 전년 대비해서 0.1% 줄어들었습니다. 2위가 폭스바겐입니다. 848만 1000대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1.1%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684만 5천 대예요. 전년 대비하면 2.7%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위부터 6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1위부터 6위까지 중에 늘어난 것은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밖에.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참 르노 자동차, 닛산 자동차, 미쓰비시 자동차 이게 다 합쳤어요. 다 합쳤는데도 615만 7천, 전년 대비해 보면 14.1%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GM은요, 593만 9천, 5.7% 줄어들었고요. 스탈란티스도요, 583만 9천이 11.2%가 줄어들었습니다. 스탈란티스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합쳐졌는데도 현대차를 못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현대차를. 이 정도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저는 진짜 현대차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선진국들, 강국들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을 다 합치고 나라끼리도 합치고요. 나라 내에서도 합쳐서 대한민국에게 덤벼봤지만 사실 지금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토요타 일본 기업입니다. 폭스바겐 독일 기업입니다. 현대차그룹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제조가 강한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 반드시 보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르노는 프랑스 차예요. 프랑스 자동차입니다. 닛산 미쓰비시 일본이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강건하게 오로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 이 비결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 비결은요.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퍼스트 무버예요. 퍼스트 무버라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퍼스트 무버는요. 자칫 잘못하면 더 빨리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게 퍼스트 무버를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친환경차만 하더라도 수소차나 전기차, 물론 전기차는 중국에 많이 밀리기는 해요.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내수에서야 현대차가 밀릴 수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차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소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퍼스트 무브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현대자동차가 세계 3위를 한 비결이고요. 또 하나 제너시스 있잖아요. 제너시스. 이게 현대자동차 브랜드 중에 일본의 렉서스, 토요타의 렉서스와 비슷한 어떤 브랜드별로 상품화를 시켰거든요. 이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빅히트를 친 거예요. 그 결과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과감한 도전, 퍼스트 무브라는 과감한 도전, 여기에 쉽게 말하면 톡톡 튀는 개혁,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거든요. 이런 개혁이 결국은 오늘날의 현대차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반도체, 차량 반도체 란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요. 이것도 한 몫을 차지를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대한민국이란 작은 반도에서 현대차라는 세계 3위의 자동차 생산 회사가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홍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국내 비중이 18%밖에 안 돼요. 북미 비중이 26.4%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현대차가 미국 회사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회사입니까? 보기가 참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죠. 비중 자체가 북미에서 26.4%가 일어나니까요. 유럽에서도 보면 16.3%입니다. 인도도 11.3%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비중이 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다각화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중남미도 6.6%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 중동도, 아시아 중동도 7.2%로 늘어나죠.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도 6%가 늘어나죠. 전체적으로는 684만 7천 대지만 참 잘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중국을 탈출해서 이게 다각화를 시킨 모습, 이거 우리 전 산업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를 보면 중국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요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에 속해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독립 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아마 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영학 박사니까 당장 보면 말입니다. 이게 중국이 없어도 된다는 걸 완전히 현대자동차가 보여줬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전 산업에서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지금 뭐 가전도 마찬가지. 지금 뭐 가전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제 중국 없어도 됩니다. 반도체도 중국이 없어도 될 정도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중국도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또 중화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려고 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독재 이런 것은요. 결국은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기업하시는 진짜 많은 분들이 바로 이거 중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 현대자동차에 대한 연구도 진짜 많이 해서 우리가 중국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산업에 많이 종사하는 많은 분들 중국 없어도 된다는 거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힘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낼 거라고. 당연히 힘내게 될 거고요.